안녕하세요. 대것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과학쌤 주혜슬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과학 시간에 대단원 2단원 내용 중에서도 중단원 2단원 자기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기 중단원에서는요, 두 개의 소단원이 있는데 첫 번째,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이 소단원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선생님은 오늘 지난 시간 배운 내용을 먼저 복습하고 이 소단원 2단원 내용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 배웠는지 한번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장이라는 개념을 먼저 배웠는데요. 자기장은 자석에 의한 힘, 그러니까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의미했습니다. 이 자기장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도구로는 나침반이 있는데 이 나침반의 바늘이 어디를 가리키냐에 따라서 자기장의 방향을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나침반의 바늘 중에서도 N극이 어디를 가리키냐가 자기장의 방향이었습니다. 또한 자기장의 방향을 나침반으로 봤더니 여기서는 지금 N극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왼쪽을 향하고 있어요. 이 말은 지금 자기장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가고 있다,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S극으로 향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야겠죠? 또한 자기장의 분포는 이 자기력 선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센 것을 나타냅니다. 이런 자기장은 자석에서만 나타나는 힘이 아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자석뿐만이 아니라 어디서도 자기장이 형성되냐면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변에서도 자기장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전류가 흐르는 전선, 선생님이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을 받아봤어요. 선생님, 도선이 뭐예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 도선은 전선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전류가 흐르는 전선, 그러니까 도선 주변에서 이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것을 발견한 과학자가 있었어요. 누구였죠? 웨르스테드라는 과학자인데 이 과학자의 발견으로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변에도 자기장이 생기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애니메이션으로 먼저 보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00년대 초에는 전기와 자기 현상은 서로 관련이 없는 별개의 현상으로 생각했어. 전기를 띤 물체는 전기를 띤 물체끼리 전기를 통과시켜 자기를 가지고 있는 물체는 철 같은 금속을 끌어당기지. 그런데 말이야, 1820년 덴마크의 과학자 웨르스테드가 학생들에게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도선이 뜨거워지는 현상을 보여주는 실험을 하다가 우연히 아주 놀라운 일을 목격하였어. 왜 저러시지? 몰라. 너가 잘못됐나? 무슨 일이지? 나도 몰라. 넌 알아?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 순간 근처에 있는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것이었지. 나침반 바늘이 움직였다. 나침반의 바늘은 어떻게 북쪽이 아닌 다른 방향을 가리키게 된 것일까? 웨르스테드는 이 현상에 대해 여러 차례 실험하며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아냈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도 자석처럼 자기장이 생긴다. 웨르스테드의 발견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이후 전기와 자기가 결합된 여러 법칙들이 발견되었어.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변에는 자기장이 생깁니다. 이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은 우리가 무슨 손으로 알 수 있느냐? 바로 오른손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오른손 들고 이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을 한번 직접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있어요. 코일은 전선을 이렇게 감아놓은 형태를 의미한다고 했죠. 자, 이때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요. 전류의 방향은 내 손가락이 감아지는 방향입니다. 그림에서 보면 지금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류는 이 방향으로 흐르는 거죠? 자, 이 방향으로 전류의 방향이 흐른다.
우리 네 손가락으로 한번 잡아보면 그림과 같이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네 손가락을 잡으면요. 자연스럽게 엄지손가락은 오른쪽을 향하게 되는데 이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이 방향으로 내 손가락을 감아지면 이쪽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는구나 라는 것을 엄지손가락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두 개의 코일이 있습니다. 지금 왼쪽은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친절하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흐르면요. 얘한테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돌아서 또다시 이렇게. 자,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감아져 보면 이렇게 내 손가락을 감아지게 되고 이렇게 감아지면 엄지손가락은 자연스럽게 왼쪽을 향하게 되죠. 이 말은 왼쪽, 자기장의 방향은 왼쪽이다. 즉, 이쪽이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코일을 보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쪽이 전류의 방향이니까 우리 감아져 보면 이렇게 감아지게 되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엄지손가락은 오른쪽을 향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쪽이 자기장의 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오른쪽이 지금 나침반의 N극이 오른쪽을 가리키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두 개의 코일에서 자기장의 방향, 우리 엄지손가락으로 오른손으로 알아볼 수 있겠죠?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이 되는 것, 우리는 세 글자로 전자석이라고 하는데요. 전자석이 활용되는 예시에는 첫 번째, 스피커가 있습니다. 스피커에 지금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있고 그 주변에 자석이 있어서 얘네가 이 전류가 흐를 때 자석이 되면서 진동판이 흔들린다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전자석 기중기.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기계인데요. 여기에 전류를 흘려주면 자석이 되면서 주변 고철들을 이렇게 끌어당기게 되는 현상을 우리 지난 시간에 영상으로도 한번 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죠. 모두 기억이 나나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혹시 잘 모르겠으면 지난 시간 강의를 한번 다시 보고 올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될 뿐만 아니라 전류와 자기장이 둘 다 형성이 되면 그 안에서 어떠한 힘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지금 보이는 이 네 개의 물건에 전류를 흘려주면 어떤 현상이 공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현상이 무엇일까요? 지금 물건은 세탁기, 선풍기, 전기차, 로봇 이렇게 있는데 이 네 개의 물건에 전류를 흘려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공통적으로? 그렇죠. 네 개의 물건에 전류를 흘려주면요. 이 네 개는 움직입니다. 움직인다는 게 바로 공통점인데 어떠한 힘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건지 우리 이 선풍기를 한번 분해해 보도록 할게요. 선풍기 내부에는 이러한 모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부를 한번 해봤는데 선풍기 내부를 이렇게 뜯어봤을 때 구체적으로 부품이 어떤 게 있냐면 코일, 그러니까 전선을 감아놓은 거죠. 코일이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는 자석이 있습니다. 자, 코일에는요.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자석이 있으면 자기장이 형성되게 되겠죠.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전선 사이에서 어떠한 힘이 작용하는지를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겁니다. 전류가 흐르고 자기장이 형성되면 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떠한 힘인지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 실험, 기억나지 않나요? 우리 교실에서 한번 직접 해봤던 실험인데 건전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스위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알루미늄 호일을 이렇게 걸어놨고요. 여기에 말굽자석을 뒀었죠. 이때 스위치를 누르면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데 이런 식으로 회로를 연결하고 스위치를 닫고 알루미늄 포일을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실험을 할 거냐면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어서 실험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말굽자석의 극도 반대로 바꾸어서 실험을
한 번 더 반복해 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알루미늄 포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실험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 영상 잘 보았나요? 요런 회로가 형성되었고 스위치를 눌렀더니 알루미늄 호일이 움직이더라 하는 거예요. 자, 이 알루미늄 호일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크게 두 개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류가 흐를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장이 형성될 때죠. 이 두 가지가 영향을 미치는 큰 요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실험에서 전류의 방향을 바꿨더니 알루미늄 호일의 움직임이 달라졌고요. 자기장, 그러니까 말굽자석의 극을 반대로 바꾸었더니 또한 움직임이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알루미늄 호일을 움직이게 하는 영향 요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된다고 했을 때 오른손을 통해서 한번 방향을 알아봤었잖아요. 이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쪽으로 알루미늄 호일이 움직일지, 즉 어느 쪽으로 힘이 발생할지는 우리가 오른손으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손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자기장 속에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놓으면 힘이 발생하는데 자기력이라는 힘이 발생합니다. 이거를 오른손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 오른손, 엄지손가락은 전류의 방향으로 둡니다. 지금 왼쪽 그림에서 보면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엄지손가락을 이쪽 방향으로 한번 더 주세요.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은 네 손가락으로 갈 겁니다. 지금 왼쪽 그림에서는 자기장 방향이 N극에서 S극이에요. 이거 우리가 이 화살표로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 수 있죠. 자기장은 N에서 S. 자, 그럼 자기장의 방향대로 네 손가락을 이렇게 위로 위치시켜 볼게요. 그러면은 아마 손바닥이 이쪽을 향하고 있을 겁니다. 전류가 이쪽 방향, 자기장이 위쪽 방향이라고 하면 손바닥이 오른쪽을 가리키게 되는데 이때 손바닥이 향하는 쪽이 힘의 방향입니다. 즉, 힘의 이름은 자기력이었죠. 다시 한번.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입니다. 지금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쪽을 전류 방향으로 둬야겠죠. 엄지손가락. 그리고 네 손가락은 자기장의 방향, N에서 S 쪽으로 자기장의 방향으로 둡니다. 그렇게 되면은 손바닥이 향하는 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힘, 자기력의 방향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이대로 따라왔으면 선생님이랑 몇 가지 경우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지금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둬야겠죠? 여러분 같이 따라해 주세요. 엄지손가락은 이쪽이고요. 자기장의 방향은 N에서 S죠. 그러니까 자기장의 방향을 이쪽으로 두는 겁니다. 전류의 방향을 저쪽, 자기장의 방향을 왼쪽으로 이렇게 두면 여러분의 손바닥 어디를 향합니까? 아마 위쪽을 향하고 있을 겁니다. 자기력이 위쪽으로 작용하는지 한번 볼게요. 위로 작용하는 게 맞네요. 그쵸? 이번에는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요쪽을 향하게 하고 내 손가락은 자기장의 방향이죠? 내 손가락은 이쪽을 향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오른손을 해봤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손바닥 어디를 향합니까? 그렇죠. 아래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력이 아래쪽을 향하고 있다고 빨간색 화살표가 가르쳐주고 있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자석의 굿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엄지손가락은 지금 전류의 방향대로 이쪽으로 둬야 되고요. 자기장의 방향은 초록색 방향대로 이쪽으로 둬야 됩니다. N에서 S로. 이렇게 한번 두면은 조금 불편하게 손바닥이 방향이 되죠. 이렇게 되면 지금 손바닥이 어디를 향하냐면 아래쪽을 향하게 되죠. 힘의 방향이 아래쪽을 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힘, 다시 한번 자기력이라고 하죠.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전류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전류, 엄지손가락이 이쪽이고 자기장, 내 손가락이 이쪽이죠. 이렇게 잡아보면은 손바닥이 위로 향하죠. 힘의 방향은 위로 작용하게 됩니다. 4개의 경우 모두 다 손바닥으로 잡아봤습니까? 네, 이거 4개 다 잡을 수 있으면은 여러분이 이 힘의 방향을 언제든지 알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전류와 자기장이 형성되었을 때 작용하는 힘, 그러니까 자기력의 방향을 한번 알아봤는데 이 자기력의 크기는 언제 변하는지 한번 알아보고 이번 시간 마칠게요. 자기력의 크기는 전류와 자기장이 2개 다 형성되면 자기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자기장의 크기가 클수록 자기력의 크기 또한 커집니다. 그리고요,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이 왼쪽 그림처럼 수직을 이루고 있을 때, 즉 90도를 이루고 있을 때 자기력이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반대로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이 평행일 때, 그러니까 그림과 다르게 전류도 이쪽, 자기장도 이쪽이면은 이렇게 나란하면은 여러분 손가락으로 한번 지어볼래요? 전류가 엄지손가락이잖아. 엄지손가락을 이쪽, 자기장도 이쪽, 내 손가락을 이쪽으로 두면은 이상해질 거예요. 이게 즉 전류와 자기장이 평행일 때는요, 자기력이 0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다는 거예요. 자기력의 크기가 이런 요인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힘이 적용되는 아까 봤던 전기 기구들, 즉 전동기의 활용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운 내용은 여러분 구글폼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